앞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 현황을 기록한 것으로 이 표를 통해 비상예비자금의 규모, 자산 대비 부채 비중, 자산의 종류별 비중, 금융자산 유형별 비중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일정 주기로 모아두면 자산이 변동된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현금 흐름을 기록한 것으로 이 표를 통해 저축률, 저축되는 자산의 종류, 소득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비중, 보장성 보험료 비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무상태표는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낸 한 가계의 과거를 알 수 있고, 현금 흐름표는 소득에서 지출을 제외한 저축의 종류와 기대 수익률로 미래의 자산 변동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재무상담이 접수되면 자산 현황과 현금 흐름 정보를 미리 받고 두 가지 표를 만든 후에 상담 일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고객에 대해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산이 한 곳에만 몰려있는 가정, 자산은 많은데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가정, 현금 흐름은 좋은데 자산이 별로 없는 가정 등등. 이 고객에게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표에 고객의 삶을 투영해 봅니다. 돈 버는 일에 무관심한 이유, 부동산에 집중하게 된 사연, 소득은 많은데 자산이 별로 없는 사연 등등. 두 표는 가계의 재무적인 강점과 개선점을 측정하는 걸 넘어 고객의 삶을 압축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부를 얻기 위해서 혹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이 두 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결합시켜야 합니다. 저축을 통해 자산을 만들고, 자산으로 다시 소득을 얻고, 소득을 추가로 저축해서 다시 자산을 늘려갑니다. 자산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현금 흐름은 다시 자산을 늘리는 선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하는 자산은 나쁜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그 글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면 다들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은행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국 은행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담보대출을 갚는 것도 저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집값이 계속 오르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담보대출이 많은 경우 내 소득에서 대출 상환금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현금 흐름표에서 재무상태표로 순환하지 못하고 연결은 끊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소득이 유일한 소득원이라 돈의 흐름이 현금 흐름표에서 시작됩니다. 소득이 있을 때 저축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만큼의 자산을 축적해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소득이 끊기면 현금 흐름표 내에서도 연결되지 못하고 재무상태표로의 순환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산가는 돈의 흐름이 재무상태표에서 시작됩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부터 소득이 생기고 이 소득으로 지출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축을 통해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이 바로 경제적 자립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 두 표를 어떻게 결합할지 그려봅시다. 이런 훈련은 여러 사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무상담은 결국 이 두 가지 표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를 잘 활용해 선순환의 흐름을 만들어 봅시다.